현금 없으면 은퇴도 없다. 자녀 병원 장례비로 무너지는 노후의 진실. 이제 좀 쉬면서 살 줄 알았는데 돈 걱정이 더 커졌어요. 퇴직 후 몇 달 처음엔 마음이 홀가분하다. 출근길 버스 대신 느긋한 아침, 커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여유. 그런데 그 평화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 공과금 고지서가 밀려오고 자녀가 아빠, 보증 좀 서줘라며 전화를 걸고 몸이 아파 병원에 들르면 건강보험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은 꽤 나와요라는 말이 돌아온다. 퇴직 전에는 몰랐다. 월급이 끊긴다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이 글은 돈 때문에 노후가 무너지는 현실을 이야기하려 한다. 은퇴 이후의 삶이 단순히 노년의 휴식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걸 말이다. 1자녀 리스크 부모의 지갑은 자식의 마지막 보험.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62세의 김정자 씨다. 남편과 함께 35년간 맞벌이를 하며 성실히 살아왔다. 우리 애들은 고생 안 시켜야지라는 생각으로 결혼자금에 전세 보증금까지 보태줬다. 문제는 그게 노후자금 전부였다는 것이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식에게 투자해야 부모도 편하다는 말 믿었죠. 그런데 몇 년 지나자 사위의 사업이 어려워졌다. 딸 부부는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왔고 생활비 일부도 어머니 카드로 결제됐다.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병원비 걱정을 해야 하는 나이인데 아직도 애들 걱정을 하는 게 내 팔자죠. 통계청에 따르면 노후 빈곤층의 약 40%가 자녀 지원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는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는 정서가 강한 탓이다. 하지만 문제는 자녀를 도와주고 나면 부모의 생존 기반이 사라진다는 데 있다. 은퇴 후의 돈은 자식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도움을 주려면 내 현금 흐름 안에서 가능한 만큼만. 그게 냉정하지만 가장 현명한 방식이다. 이 병원 리스크 건강이 돈을 잡아먹는다. 두 번째 사례는 70세의 박영호 씨. 공무원으로 35년 근무 후 연금이 나온다. 나는 괜찮겠지 싶었다. 하지만 아내의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커버했지만 재활치료도우미 요양시설비가 문제였다. 한 달에 약 200만 원이 꾸준히 나갔다. 연금 나오는 걸로는 생활비 감당도 빠듯해요. 결국 예금 깨고 보험도 중도해지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프면 치료받고 끝이지만 가족이 아프면 돈이 매달 나가요. 끝이 안 보여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420만 원, 그중 비급여 항목이 절반 이상이다. 게다가 요양병원이나 간병비는 보험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몸이 아프면 돈이 새 나가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있다. 건강을 지키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운동, 정기검진, 생활습관 관리 이게 다 의료비 절감 전략이다. 또 하나 실손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정리도 필요하다. 이미 60세가 넘었다면 보험료보다 보장 범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보험 하나로 다 해결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가장 위험하다. 3. 장례비와 그 이후 죽음에도 돈이 든다. 세 번째 사례는 75세 이기남 씨.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다. 평생을 같이 산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일도 힘들지만 그보다 먼저 닥친 건 비용의 현실이었다. 장례식장 하루에 2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조문객 음식과 절차 비용 다 합치니 800만 원 넘더라고요. 자녀들이 일부 도와줬지만 그 뒤에도 기일제사, 납골당 유지비, 혼자 남은 이기남 씨의 생활비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장례는 하루 이틀인데 그 뒤의 생활은 평생이잖아요. 남편 연금 절반이 줄면서 이젠 진짜 아껴야 살아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노후 설계의 마지막은 내 이후의 재정까지 계획하는 일이다. 장례비는 평균 1천만 원 안팎, 납골당은 지역에 따라 200만 500만 원 수준이다. 결국 죽음 이후의 비용도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한다. 요즘은 사전 장례 계약 프리드 플랜이나 장례비 전용 적금 같은 상품도 있다. 돈 얘기 같지만
사실은 가족에게 짐을 덜어주는 마음의 준비다.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현금 흐름이다. 은퇴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이제 돈 쓸 일이 뭐 있겠어? 집 있고 연금도 있잖아.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은퇴 이후의 돈은 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쓰는 곳이 바뀌는 것이다. 젊을 땐 교육비, 교통비, 외식비가 많았다면 노년에는 병원비, 간병비, 생활 유지비가 늘어난다. 즉, 돈이 덜 들어가는 시기는 없다. 그래서 자산보다 중요한 게 바로 현금 흐름이다. 집이 아무리 있어도 매달 쓸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 연금, 임대 수익, 소액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무엇이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자. 1. 내 돈을 먼저 지켜라. 자녀 지원은 여유가 있을 때만 도와주되 내 노후 자금의 20% 이상은 절대 넘기지 말 것. 이 비상현금은 2년치 생활비 이상 확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가족의 돌봄 상황에 대비. 예금, CMA, 단기 채권 등으로 보관. 3. 소득의 끈을 놓지 말 것. 은퇴 후에도 작게 일하는 사람은 10년 더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도 있다. 강의, 운전, 공방, 상담, 재능 공유 형태는 상관없다. 핵심은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 결론, 돈은 노후의 자유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엔 마음 편히 살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평안함의 전제는 경제적 자립이다. 현금이 있어야 병원도, 자녀도, 죽음도 내 선택으로 감당할 수 있다. 노후란 결국 시간은 많지만 돈이 줄어드는 싸움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쓸 돈을 줄이고 흐르는 돈을 만들고 지킬 돈을 분리하는 것. 은퇴란 퇴근 후의 자유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사라지는 위기를 버티는 일이다. 현금이 곧 존엄이다. 그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은퇴 준비가 시작된다.